최 교수님은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은 한국의 제3의 기적은 문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이제 일찍부터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한류 열풍으로 실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랫동안 한류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최 교수님은 이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거 제가 이제 한류 관심했던 게 1900년도 말 2000년도 초 처음으로 이제 그 한류 현상이 그 중국의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이제 수출되면서 시작을 했죠. 96년인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뭐 그러고 말겠죠. 특히 뭐 그 한국 문화가 별거야. 이랬는데 슬금슬금 동남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도 막 나오고. 대장금하고 막 터져가지고 뭐 저것도 그러다 말겠지 했더니 맨날 그때 얘기는 뭔 거 아니 그냥 제3세계에서나 좀 인기가 있겠지 뭐. 제1세기에 이렇게 되겠어 이랬는데 그대답없이 겨울왕국가 푹 튀어나왔잖아요. 아니 일본을 다 장악을 해? 상상을 못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하나 터지면 저러다 말겠지. 우리 게 뭐 별거야? 맨날 패배자 의식 이게 많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뭐 징검다리 이러냐. 한번 가긴 중국도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면 끝이다. 다시 못 나온다. 뭐 이런 한류가 그때 전부 그랬어요. 학자들이. 앞에 별로 볼 거 없다. 한류 끝났다. 그러다가 어서 터졌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누굽니까, 노바디 부른 게 누구죠? 원더걸스. 얘들이 갑자기 빌보드 차트 78위 됐단 말이에요. 2007년인가? 그게 왜 대단한 건가니? 동양 가수로서는 일본의 스키야키라는 노래가 60년대 한번 1위 한 적이 있어요. 이 제목이 원래 스키야키가 아닌데, 제목은 원래 위를 보고 걷자예요. 근데 미국 친구들이 어려우니까 지들이 아는 일본말은 스키야키밖에 없어가지고 제목을 그냥 스키야키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동양 가수를 처음 들어간 거예요. 핫백에. 그거 대단하다고 그랬거든요. 76인가 들어갔었어요. 원더걸스. Nobody but you 뭐 있잖아요. 또 그러고 말겠지 했더니 3, 4년 뒤에 갑자기 싸이가 2등 올라가고 말이죠. 강남 스타일.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거 대단한데 저거 분명히 능가하는 그 가수가 또 나온다. 그때는 싸이 저 정도면 됐지 한국이 어떻게 더 이상 잘하냐. 방탄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 방탄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류 문화가 뭐 지금 영화도 뭐 대단하고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한 세계 대중문화에 아직도 근데 그 백인 중에 이제 나이 든 친구들은 아직도 좀 이렇게 낮춰봐요. 그놈들 한번 좀 맛을 보여줘야죠. 한류의 이제 대단한 어떤 이런 기운, 에너지, 이거 이제 근본적인 기질로 이제 최 교수님은 한국인의 신기를 꼽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보세요. 신기의 근원은 신이 들어오는 그 기운이거든요. 신이 들어오면서 엑스타시로 빠지는 거예요. 막 떠는 거 말이죠. 이건데, 이게 뭐냐면, 샤머니즘 아니에요, 샤머니즘. 무당이 신 받아서 떨면서 이제 신의 말을 공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국 샤머니즘 뒤에 나오나요? 샤머니즘 역사라는 게 단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절멸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을 알려면 반드시 샤머니즘, 무교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 동북아시아 3국 있잖아요. 중국, 한국, 일본 있잖아요. 서로 이게 공유하는 종교는 유교, 불교죠. 근데 그 두 개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 두 종교 면에서는 저 차이가 있긴 한데 크게 차이는 안 나요. 특히 중국하고 한국은. 근데 그럼 다른 종교가 뭐냐? 그러면 중국은 도교. 그렇죠. 한국은 샤머니즘. 일본은 신도. 여기서 이 세 나라 문화가 차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샤머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공부도 안 하고, 뭐 무속이라고 그러면 참이 밑으로 까니 보기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서 나오는 신기였고, 한국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전 국민은 무당이다. 우리 반쪽은 다 무당이다. 한국 사람들은. 기질 자체가 그렇게 태어난다. 그래서 바로 그런 데에서 무당 구슬 보면 뭐냐 이거예요. 어떡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춤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종교의례가 또 구슬 종교의례라고 또 펄쩍 들 사람들 많아 또. 왜 굿이 종교의례지 왜 아니에요 그게. 종교의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춤만 추는 게 어딨냐 말이에요.
불교는 목탁 쪽에 엄숙하게만 하죠. 거기 노래 추면 노래는 있네. 아하 이게 다 노래니까. 응? 기독교는 잠깐 찬송이 있을 뿐이고. 근데 샤머니즘은 그대 충만 노래. 그러니까 한민족과 역사를 같이 한 종교의 핵심이 노래와 춤이니까 한국 사람이 노래와 춤 잘하는 건 당연하다고 내가 20년, 30년 전에 얘기했는데 뭐 그때만 웃고 말대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한국 사람 책 보지 마. 한국 사람 책은 안 어울려. 노래 춤만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BTS 일내잖아요. 앞으로 더 나와요, 이제. 그래.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네? 그 에너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번아웃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교수님도 그걸 많이 하셨는데 이제 관광버스 춤. 그냥 뭐 서울에서 어디 부산까지 가는데 내내 흔들어도 아마 그것은 돈 10만 원 주고 뛰라면 못 뛸 거예요. 아마 1시간 되면 저다 녹다운 돼버릴 텐데. 하여튼 지치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한국 관광버스 밑에서 철판을 깐다는 거예요. 이 주저앉으니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기사들한테. 그래. 그리고 버스에는 그 노래방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면 불법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불법. 몇십만 원 벌금 나오는데 제가 답상할 때 보면 그거 없는 버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요, 교수님 제가 한번 국회의원들 태우고 갔는데요. 그놈들도 노래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겨. 국회의원들은 입법하는 사람들이 지들이 불법을 해요. 노래를 하면서. 지들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네. 재미난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같은 우리가 그 노래방 한순간에 일본에서 뭐 카라오케에서 왔다 그러지만 한순간에 노래방은 전 국민이 그냥 노래를 부르고 네. 막 하듯이. 6개월 만에 그냥 노래방 기계를 좀 깔았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월드컵 4강 때 뭐 700만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뭐 대한민국 길거리 구판이에요, 구판. 네. 까만 빨간 무당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게 집단부 하다가 나중에 앞에 저 전광판은 제쌍이에요. 그거 벗어나기 집단 망하게 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 그때 이제 엑스터시로 들어가요. 네. 집단적인. 그게 그 어떤 영화 아바타에서 나오는 이제 고대 어떤 그런 비슷한 인디언들의 그런 의식 비슷한 게 나왔는데 우리 아마 고대 신실은 그러지 않았을까. 완전히 그런. 그러긴 한데요. 다른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저 미국 저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답사를 갔는데 우리 저기 젊은 제자들이니까 어린 여자애들, 여성들 노래방 갔더니 길길이 뛰고 하잖아요. 우린 그거 맨날 보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님 저렇게 노는 애들 전 세계 없어요. 애들이 무당 춤추는 것처럼 그냥 뛰는 거 그냥 무당 도역춤하는 거. 그 강호에 저 일본 제자가 있었어요. 야 일본에서 어떻게 노래 했더니 걔는 엄마는 일본 사람, 아버지는 한국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 아버지 일본 사람인데 노래방 가면 박수만 치고 노는데 앉아서 저 엄마만 한국 사람, 그 엄마가 혼자 막 춤추더래요. 어디 가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은 춤추면 안 되는 데서 춤을 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죠. 선거 유세 현장. 유세 현장에서 왜 춤춥니까? 전 세계 그런 나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세는 정견 얘기하고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해야 되는데 춤에 빠지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학생들도 학생 뭐 선거할 때도 다 춤판 앞에서 집단 모아 이러잖아요. 이거 못 말해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광기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지금 이제 한 2년 억눌렸다가 그 대학가에 축제하는 거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뜨거든요. 전부 다 한 5,000명씩 이렇게 뛰는 거 보면은 완전히 땅이 푹 꺼질 것 같아요. 그 열기, 광기. 그게 이제 한국인의 어떤 신기죠, 신기. 무서워요. 대단한 그런 열광적인 에너지가 지금 이제 세계로 뻗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하여튼 이제 근데 이전에는 그거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기가 너무 약했는데 이제는 이제 문기도 좀 보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영어 같은 게 가능한데 누굽니까 워런 버핏? 워런 버핏.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2011년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선거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왜냐? 브레인과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금방 알아보대요. 도인이죠, 그 사람. 정말 도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교수들도 못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저기 강의 시간에 물어봐요. 그러면 에너지는 나와요. 한국 사람 열정. 근데 브레인이 안 나와,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여보, 한국 사람들이 머리 제일 좋다는 거 지금 IQ 지수로 다 나오지 않느냐?
에너지만 있으면 이게 그냥 놀아춤을 끝나지. 에너지만서 그냥 미친 거지. 그냥. 그래요. 근데 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나라를 만든 거다 말이죠. 그리고 지금 브레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영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영화가 그래서 영화는 치밀해야 되잖아요. 뭐 각색부터 해가지고 감독의 치밀한 그 계산 이런 거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 영화가 가능한 것 같다고 좀 보는 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류의 성공에 집단주의 문화도 기여를 했다고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아이돌 문화 같은 경우 말이죠. 이런 일본이나 중국은 아예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단 서양이나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잘 없잖아요. 한국서만 가능한 게, 이제 아이돌 그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들 모이면 분명히 그 소음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는 우리는 한 팀, 우리는 한 집단,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얘기처럼 형, 동생, 언니, 동생, 서열이 딱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된다고요. 한 가족이 되니까 안 깨지죠, 이게. 그런 면에서 집단주의 문화가 큰 기여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신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아이돌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픽업 해가지고 걔들 10대 후반에 그렇게 막 신기 에너지 넘치는 애들을 어떻게 가다 놓고 일반 애들도 청소년들은 그 가다 놓고 뭘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애들이 그렇게 에너지틱한 애들이 몇 년씩 갇혀서 거의 그 개인적인 시간도 뭐 방만한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고 굉장히 그들이 춤과 노래만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에티켓도 배우고 인문학도 배우고 지금 방탄소년단 해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번에도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초청받아서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말도 이쁘게 잘하고 세계적인 어떤 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공감이 가도록 잘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한국의 아이돌들이 이렇게 딱 모여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도제식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떤 그 집단주의 문화의 어떤 친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족은 안 깨지잖아요. 이제 춤과 노래, 드라마, 영화에 이어서 다음 세계에 어필할 한류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제가 한식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한국 음식. 벌써 그 얘기한 게 꽤 됐는데 이미 지금 한국 음식이 전 세계로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전 깜짝 놀랐어요. 고추장이라는 거는 한국어만 있는 장이거든요. 간장, 된장은 일본, 중국에도 있지만 태국도 있지만 한국어만 있는 건데 이거를 미국 회사가 만들어서 미국 슈퍼마켓에서 팔더라고요. 무슨 떡볶이도 나와. 미국에서 회사가 만든 떡볶이. 하도 방탄 애들 떡볶이 먹으니까 그게 마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또 한식이 가장 각광받는 거는 저거 같아요. 역시 이제 건강식이다. 채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식이. 그런 면에서 또 상당히 많이 받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이 코리아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거의 20년 전만 해도 훨씬 알려졌는데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가보면 그때 당시에도 무슨 그 사람들이 삼겹살, 김밥에 이렇게 막 가서 막 맛있다고 이렇게 먹고 저게 언제요? 20년 전. 그때도 그랬어요? 네. 그래 막 몰려서 먹었거든요. 영국 런던에서. 벌써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때도 벌써 이제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워낙 한국 음식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다양하죠. 다른 것도 이제 다 이제 그 사람들은 다른 이제 한국식 비빔밥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것도 다 이제 계란밥까지 계란밥 간장 섞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팔고 우리 길거리 토스트 있잖아요. 그것도 좋아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이 만드는 것은 뭐든 다 좋다. 하여튼 이런 데까지 이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류가 지속되려면 이제 드높은 미의식이 디자인이나 창작 예술에서 이제 발현되고 이제 세계 빛을 던져줄 K-밸류, 즉 이제 K 가치가 나와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가치관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문제는 원불교를 세운 서태산 박중빈. 그 양반 사상에서 좀 이제 배운 건데, 이 양반은 일제시대 때 40년대에 이미 한국은 어변성룡한 국가다. 진급기다. 그러니까 물고기에 변해서 용이 된다. 이렇게
예언한데 그건 참 대단한 게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던 나라는 그러니까요.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이 언제 일본이 망하고 그때 한국 사람들은 한 100년 이상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일본 지배가. 근데 그때 그런 소리 먼저 해가지고 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한국은 이 세계를 정신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국가가 된다. 도덕의 부모국, 정신적인 그렇죠. 지도국이 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 저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그렇죠.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근데 이 양반 말씀이 반은 이미 맞았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나머지 반은 정신적인 선도. 이런 거거든요. 이제 세계적 문명국. 근데 분명히 거기에 한국적인 가치에 그런 세계의 정신을 이끌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뭐 불교의 원효의 원흉주의 같은 것도 있겠고 또 조선의 선비정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냥 직언할 수 있는. 아이고, 저 김정희만 추사만 해도요. 이 양반은 저기 제주도 한참 갔다가 또 그다음 또 유배진도 함경도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직언하는 이런 선비 정신 말이죠. 그 선비들이 또 얼마나 유식해요. 이거. 그걸 아셔야 돼요. 중국 주변 국가 중에 한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의 선비들밖에. 일본 사무라이 얘네들은 저기 가다카나 하고. 거의 문명이죠, 문명. 네, 아니, 한자를 하긴 아는데 이게 한문을 해도 못해요. 마지막 에도 바쿠. 도쿠가 유야사. 도쿠가 그 후반부에는 이제 그 학자에 나오는데 전반부에는 일반적인 정치가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 한국의 선비들만이 그냥 월남도 없고 그냥 자유자재로 한자를 썼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단한 거고. 불교는 또 나름대로 있고, 소태산의 원흉무의 정신이라든가, 소태산은 기독교까지도 품거든요. 불교, 유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하나 버리지 않고, 정말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원효는 당시에는 불교밖에 없었으니까, 원효의 신문 화쟁론은 유식론, 공론 이런 것들을 서로 합한 건데, 소태산은 아예 모든 종교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강진상도 사실은 굉장한 종교 사상가인데, 가령, 누가 나를 때리면 그 때린 손을 위로하라고 그래요. 세상에. 아프지 않냐고. 이게, 누가 때리면, 여기 때리면 여기 내주라. 이거 그보다 더 나가잖아요. 그리고 밥을 반 공기라도 얻어먹으면 꼭 갚을 생각을 해라. 해온 상생 정신. 절대로 남은, 그 양반은요. 남은 눈에 피눈물 나게 하죠. 네. 그뿐만 아니라, 파리도 한때 잘못하면 안 돼요. 천지 기운이 막힌다. 파리도 막 이상한, 공연이 뜰 때 파리 죽이면. 이런 정신. 그 다음에 마지막 공학의 인내천 정신. 사람을 하늘을 보고. 그래서 여성도 하늘이고, 아이도 하늘이고. 사인여천. 네. 그래서 조선의 최초로 여성운동을 시작했고. 여성운동은 거의 세계적으로 최초일 거예요. 그렇죠. 네. 어린운동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방정환 선생이 최초 아닙니까? 그냥 말해 손병이 사회라는 거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동학교도라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버무리면은 분명히 선도할 수 있는. 제가 중국이나 일본 사상도 근대 사상 공부해 봤는데, 이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린 또 기독교까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없는 게 없어요. 남한에. 그렇죠.